아니 파면됐는데도 재판에 가가지고 판사를 검사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내란 2대장은 광주에 가서 시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내란 3대장 최상목 어디에서 자영업자들이 변화를 못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당장 체포돼서 당장 구속돼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답답하다고요? 그렇다면 우아하게 매운맛 돌직구 최강 시스터즈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민희, 김현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재판 보셨어요? 윤석열 발언 보셨어? 발언은 봤지만 재판은 어떻게 봐요? 재판은 못 봤어요. 기자가 근데 아닌데. 발언은 보도 봤어요. 보도 봤죠? 네. 어땠어요? 미쳤어요. 어머, 돌직구야. 아니 근데 계엄 때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미친 상황입니다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상황보다 그 말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그래요. 계속, 네. 계엄 때는 공개 재판 헌법재판소는 공개된 거고. 네. 계엄을 발동할 때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한 거고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니까 더 악화된 상태가 그대로 그렇습니다. 예, 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자기 편인 줄 아나?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판사도 자기 편이고 검사도 내 편이라고. 기자도. 네. 자, 검사도 야 저기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임명했어. 그 자리 누가 했어? 그 생각이 있는 거고요. 판사 그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재판관 본인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다 0대8로 파면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직위원만 중요한 거예요. 직위원만. 직위원은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남겨놔야 되겠다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직위원도 지금 다음번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서 공개하겠죠. 이제 검토를 다음번에 하겠다는 공개할 거죠. 거예요. 공개하겠죠. 지금 직위원한테 지금 비판의 화살이 가고 있는데 직위원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윤석열을 봐줄 수 있을까요? 못 봐줘요. 법 봐줘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가 담 넘었어요. 담 넘은 거를 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재판에서 막 합니다. 아니 근데 담 넘는 쇼를 그 했다고 얘기는 그 시켰다고. 여자 변호사 이름이 뭐더라? 김계리. 예, 김태리가 한 얘기. 형 어디서 듣고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예, 뭐 맞습니다. 그거 유튜버겠죠? 네. 아직도 그 유튜버들이 언론이 자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뭐 과잠 입혀가지고 줄 세운 것도 네, 쇼죠. 며칠 전에 했는데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저들은 제가 진짜 뇌구조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는데 이제 전두엽이 실조되는 현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전두엽 실조는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 받을 땐 좀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전두엽이 꼬인 거죠. 꼬여서 네. 이게 그러니까 왜 A를 B라고 내가 A인데 B라고 믿어요. 그 믿다 보면 진짜 A를 주장하는 자들이 다 가짜고 내란 세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힘의 일부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나가다 보면 진짜 큰일이죠. 진짜 큰일. 어찌 하려고 하는지 아까 제가 방송 시작에 이승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승만이 저기 이제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경무대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제 이화장에 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청년 대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지지 집회를 했답니다. 그때도 기독교계가 교회에서 이승만 박사님을 살려내자 그런 거 했답니다. 네. 거기에 취해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일부 뭐 동원을 하고 싶었겠지만 네. 그때는 자발적인 청년들도 일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웃겼던 게 요새 누가 과잠 입고 그런 데 가요. 그리고 과잠을 이 대학 저 대학 이렇게 나눠 입고 온 거예요. 네. 준비했더라고.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 네. 네. 뭐 한양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몇 사람들이 아예 이게 야 모여라. 그 맨 앞에 서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 근데 주문했다면서요. 기획했어. 보세요. 기획했어. 원래는 네.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까지 다 청년들로 대학생들로 줄을 세우려고 했는데 인원이 안 돼서 네. 저 정도밖에 동원이 안 됐다. 네. 이렇게 후속 보도 나온 걸 봤거든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가 잘한 것 같아. 어디 뭐 좀 선거 이기고 온 사람 같아.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3년이면 이기고 어떻고, 돌아왔다고. 3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떠냐. 이기고 돌아왔다는 걸 어떻게 오케이. 해야 돼요? 네? 이기고 돌아왔다는데. 비정상이죠. 그래서 미쳤다고 제가 하잖아요. 그 이상은 할 말이 없고 네. 감옥에 나와서 네.
지금 자연인 신분으로 있어서 이겼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럼 구속 취소 때 이겼다 그래야지. 아니 전 국민이 다 이겼게? 가면 전 국민 다 이겨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교회 얘기인 거 아닌가? 교회 얘기.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한테 승리하셨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닌 건가?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감옥에 나와서 지금 사람들 만나고 온 것 자체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말씀. 법정 구속. 헌재는 원래 구속 안 해요. 아니 3월 8일 날 나온 게 그때 왜 개선 장문하면서 네. 고개 숙이고 그게 그 포즈가 그 대선 때 예. 그 했던 그렇죠. 왜 여의도역 전철 입구에서 정중하게 혼자서 나홀로 유세해서 선거운동했었던 그때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네네. 아무튼 이번에는 20, 30대 모여라. 학생들 과잠 입고 모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돌리냐면 죄송한데 어른들은 죄송한데 빠져라.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 죄송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송까지 하면서 예. 우리는 가봤자 모여라.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저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재판에서도 막 판사 이게 재판이 되겠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그러면서 혼자서 79분 모두 진술 그리고 93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판사도 혼내고 검사도 혼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부인한테 혼난 거를 밖에 와서 한 거 하는 아니야? 거야. 근데 인상적인 건 김건희가 제가 밥 한 끼 섞여요 그러는 거 인상적이었어요. 밥 한 끼 산다고? 거기 그 쇼츠 돌잖아요. 나는 김건희가 거기에 나와서 인사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누가 거기에 나올 거라고 카퍼레이드를 같이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보세요. 조금 있으면 보이는데 윤석열이 내리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바로 보이더라고. 직후에 따라 저 같이 내렸어요. 보이더라고. 네. 찍히더라고요. 보는데 뒤에 나왔어. 저 때 그랬어요. 왜? 고맙다고 하면서 밥 한 끼 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밥 한 끼 산다고 예, 했어요. 그 뒤에. 예. 밥이라니 지금. 밥 식사. 근데 원래 식사도 못 하고 누워 있고 약으로 연명한다 그랬잖아. 근데 얼굴이 쌩쌩하고 코도 좀 높아진 것 같고 그래요. 네. 아기를 안으면서 몇 살이야, 6살이야 이렇게 묻기도 했답니다. 네. 이분들 뭐하지? 이분들 자 지기현 판사를 많이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정권이 바뀌고 내란 특검으로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코끼리 발톱만큼 했기 때문에 수사를 다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 그 전에 그 공천 개입한 거 그리고 네, 최혜병 그거. 사건, 명태균 사건 그 다음에 다른 최혜병. 사건 다 수사해야 됩니다. 예, 1부, 2부, 3부. 네,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비상계엄 저거는 정권 바뀌고 내란 특검으로 하나부터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김태효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네, 있고요. 네. 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여기도 해야 되는데 명태균, 최상병, 디올백, 도이치 저건 다 해야 됩니다. 도이치 못했으면 관저하고 그 용산 그게 대통령실 빠졌네요. 21g. 네, 그게 그것도 없는데요? 해야죠. 네. 네. 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명태균 먼저 하시면 돼요. 증거 다 나와 있고요. 조사 다 돼 있으니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건진법사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건진법사가 2022년 대선 당시에 윤한홍 의원이 건진법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계속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건진법사가 윤석열의 뜻을 알려주는 계속 알려줍니다. 대선 직전까지도 대선 당일까지도 일일 보고를 받았다고 건진 전화기에 지금 나옵니다. 건진의 전화기와 태블릿 PC가 지금 압수수색 됐거든요. 검찰은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둘씩 나올 겁니다. 건진은 명태균보다 훨씬 더 김건희와 가까이에서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하나씩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이번 주에 나오기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해요. 네, 지금 22명 정도 되다가 11명으로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저기 지금 나오는 8명에 몇 명 더 있습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누구요? 모르겠어요. 전 국회의원 후보라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었고요.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라고 합니다.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이니까 11명. 예, 8명의 군소 후보와 또 다른 군소 후보. 국민의힘에 네. 3명 더 있습니까? 네,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고양이 초코가 출마한다고 고양이 인권을 위하여. 사실은 토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인지도도 더 있고요. 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토리도 윤토리. 지금 내보야 되는데
자, 두 분께서는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까? 김문수가 지금 1등을 치고 나가고 있는데 판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네, 약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네. 김문수, 한동훈, 네. 네,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좀 앞서 달린다 이 얘기는 있죠? 네. 그리고는 그런 것 같아요. 보죠. 안철수, 안철수도요? 철수. 홍준표. 홍준표 있잖아. 홍준표 네. 세잖아. 그러니까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 나경원이 지금 발악하고 있고 지금 4위를 놓고 몇 사람이 경쟁하고 있다면서 4위만 들면 된다. 이게 이렇게. 100% 여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지도 높은 사람 순서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하고 양양자는. 네? 그래서 양양자는 뭡니까? 양양자. 저분 웃겨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대단해요. 네, 웃겨. 김한,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될 것 네. 같아요. 나경원이 부가- 안철수한테 나경원이 쉽지 않. 그러니까 오늘 드럼통에 들어갔죠. 아 그렇죠. 뭐 이렇게 퍼포먼스에서 인지도 올리는 건데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좋아합니까? 드럼통 빠루 이런 걸 좀 좋아해. 그런데 그 맥락이 안 맞게 저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 그 많은 분들이 잘 살고 있는 네. 그 공공 임대주택을 드럼통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드럼통에 저런 거를 들고 서 있는 거 보니 저분도 내가 전두엽이 꼬인 상태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엄청 핍박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오전에는 되게 그 오빠 동생이었는데 몇 시간 만에 쫓겨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시장 나왔을 네. 때도 당대표 됐을 때도 앞서 당대- 달리는데 네. 그만두게 하고요. 그렇죠. 용산에서 윤핵관들이 네. 그만두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윤핵관일까요? 윤석열과 그 김건희 김건희 설이 높았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 김건희. 부부들이 만났을 때 서울대 얘기만 하고 본인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안갚음을 그 뒤에 했다. 네. 그런 얘기들이 한동안 매우 유력하게 그런데 떠돌아다녔죠. 갑자기 지금 윤석열을 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럼통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한동훈을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박근혜 이정희 사진을 올리면서 기싸움합니다. 아니 저 둘은 이미 기싸움을 지난번에 그때 한번 세게 나경원이 청탁했었는데 네. 한 바 없다. 한동훈은 했다. 그 얘기 있었죠. 둘이 싸웠죠. 네, 한번. 그저 네. 빠루건에 네. 대해서 서울대 법대 선후배끼리 지금 싸웠죠. 대선배죠 나경원이. 그러니까요. 나경원 의원은 참 빠루 사건 재판이나 받으셔야 되는데. 서울시장 도전하려고 인지도 올리는 과정 아니겠나 싶은데요. 네. 나경원 국회의원은. 그리고는요 나경원은 저 빠루 사건 재판 받으러 갔다가 바로 그 앞에 지금 서초동에 이명박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이명박 만나고 뭐 승복하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명박 전문가잖아. 모시는 사람이잖아. 네, 네. 들었어요 그거. 네. 네. 이명박이 계속해서 한덕수를 계속 불렀거든요. 한 2달 전부터 한덕수가 탄핵당했을 때 한덕수가 필요하다. 한덕수를 데려와서 한덕수가 대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월 달부터 자, 김문수, 홍준표, 권성동, 권영세, 오세훈, 안철수, 이철우 다 저기 이명박한테 갔어. 이명박한테 갔어. 이명박 머릿속에는 한덕수만 있는데. 그런데 근데 왜 저 이명박한테 갈까요? 저 사람 아니 뇌물 받아 제가 이건 이제 늘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민주당 쪽, 진보 쪽에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많아요. 예. 김구 선생이 뭐 그렇게 그 암살 당하셨지만 김구 선생이 존경할 만한 징표로 남아 있죠. 예. 그다음에 DJ 인기 좋죠. 노무현 대통령 인기 좋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 쪽에는 그 이해찬 대표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여전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쪽은 없어요. 감옥 가거나 탄핵당하거나 네. 비명행사하거나 예. 그러니까 그나마 살아서 저 나와 있는 사람이고 살아서 인맥이 좀 있고 네. 그나마 그래 탄핵당한 아니, 근데 박근혜도 찾아갔나? 살아서 이명박 때 권성동은 그때 법무비서관 했습니다. 예 비서관 하면서 국회의원 된 거고 네. 권영세도 2012년도 박근혜 당선시킬 때 이명박 정부였던 거고 네. 오세훈도 뭐 서울시장 될 때 그래도 후임한 후임이었고요. 거고 홍준표도 이명박한테 형형했었고 안철수도
안철수 안랩 등 해서 같이 사업했던 관계가 그렇겠죠. 있고 네. 이철우도 그 라인이고 나경원도 나쁘지 이명박 않고 네, 이명박 라인. 김문수도 나쁘지 않은 거죠. 네. 다 그렇게 보면 다 이제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이고 한덕수만 조금 결이 다른 기재부의 모피아의 통상 전문가 이렇게 되니까 확장성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김문수가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2월 3일 날 갔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덕수가 또 일을 했잖아요. 네네. 네. 자, 그렇죠. 한덕수가. 네. 그리고 이명박 사람들이 왜 한덕수를 좋아했냐면은 한덕수가 DJ가 당선됐을 때 나 전라도예요 해가지고 찾아왔잖아요. 전주. 그건 전북. 예, 그건 몰랐던 상황인데 자기는 서울 사람이라고 있다가 갑자기 전라도 사람이라고 찾아왔습니다. 그거는 박지원 의원이 잘 알죠. 네네.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맡았죠. 총리까지 갔죠. 네. 그때 그렇게 하게 시킨 게 아내다. 예. 아내가 그렇죠. 네, 아내가 뭔가 보고 와서 네네. 턱 해라. 그래서 했다가 잘 됐다. 이런 그때 거죠. 그 한덕수 아내의 치맛바람, 그 무속바람이 셌다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김건희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셌는지 봅니다. 근데 이명박 때도 한덕수는 잘 나가는데 이명박의 눈에 든 이유가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안 갔어요. 안 갔고 오늘 공화에서 한 번도 안 갔어요. 끝까지 안 왔어. 네, 오네 안 오네. 총리인데 안 와.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안 간 거를 배짱 좋네. 그러면서 이명박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배짱 있다고. 그런데 저분이 오늘 기사가 하나 났잖아요. 불출마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니야. 아니 저희 페이크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저 사람은 그 제3지대에 있다가 계속 간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자, 김문수가 제일 먼저 갔다고 2월 3일 날 제일 먼저 갔다고 했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이재호와 장다사로입니다. 장다사로가 다시 나타났군요. 이명박 네. 이명박의 장다사로. 자, 이명박 그리고 이상득의 오른팔이었던 장다사로 이명박 정부의 내각을 그렸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한테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김문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가 음.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단일화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제3지대 그랬을 있다가. 때는 저는 이 사람에게 제일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반기문이 드롭할 때 그때 얘기했잖아요. 돈 한 달에 없어서. 얼마 들고 얼마 드는데 그걸 사비로 낼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네. 그렇다고 어디서 돈 받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 얘기 있고 돈 좀 들어가니까 기부합했거든요. 한독수도 똑같은 딜레마 앞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거 페이크고 그다음에 권성동이 오늘 우리 당 경선은 안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페이크의 일종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페이크라뇨. 경선을 안 한다뇨. 뭐 추대죠. 예, 추대지. 지금 후보가 선출돼도 네. 주저앉힐 수 있는 뭐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선을 안 한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 다 주저앉히고 그 갈등을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 불만 별로 저쪽은 뭐 주역료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핵심은 제가 한덕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대행이잖아요. 대통령 네, 네. 대행. 예. 여기서 그래 60일 더 있는 게 낫지. 갑자기 이런 들로 나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오고 싶어요. 한덕수는 추대를 원한다. 원하죠. 네. 추대를 원하는데 그것까지 될까? 그거 이제 이빨 센 누구냐? 홍준표가 가만히 둘까? 김문수가 가만히 둘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10.9, 한동훈 6.2 리얼미터 조사에 이재명 때 했을 때 홍준표가 5.2잖아요. 예. 근데 100% 여론조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세게 작동이 되면 이 정도 퍼센테지 차이는 네. 극복이 극복되죠. 되죠. 네. 극복이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좀 말 잘 듣는 누군가로 이렇게 몰 수 있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전 충분히 봅니다. 아 궁금하네. 무속의 점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미 지금 무속인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쪽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직접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말입니다. 그럼 주진우 기자는 누구 데리고 다녀요? 누구요? 아니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누구를 데리고 다니고요? 저는 본인이구나. 그건 아니지. 본인이 그냥 보고 결정.
저는 제가 뭘 봐. 자, 근데 김문수가 말입니다. 포기를 안 할 건데, 홍준표 절대 포기할 사람들 아닌데, 누굴 밀어주겠다. 나를 희생해서 누굴 밀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닌데. 근데 안철수가- 명태균 리스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홍준표 아닙니까? 홍준표죠. 그리고 그건 이제 여전히 있는 거고 네. 아직 시간이 한 2주 정도 있으니까요. 그게 있고 예. 홍준표, 자, 4명으로 치러지고요. 네, 4명으로 네 명이 추려질 때 추려지고 2명으로 추려질 네, 때, 네. 추려질 때까지도 홍준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2명 정도 추려졌을 때, 네. 그때 명태균 씨의 이게 뭐가 나올 수 있죠. 예, 카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는 모르는데 그날 나올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홍준표가 이번 대선이 정상적인 대선보다 쉬울 수 있다. 짧으니까. 그래서 잡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 믿는 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네. 그냥 뭐 그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늘 얘기를 합니다. 헛짓거리들을 많이 한다고. 네. 자, 한덕수로 이 사람들이 그 잡음을 다 재우고 만들 수 있다고, 추대할 수 있다고. 어려울 텐데요. 김문수로 홍준표로 추대가 불가능할 텐데.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추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지는 또 두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시나리오상 그렇게 된다는 있다. 거죠. 친윤의 시나리오가 그게 아닐까. 김건희의 시나리오가 그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교하게 추대를 한다고 해도 변수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란, 계엄, 당연. 윤석열을 지워야 됩니다.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지죠. 이게 안 되는데 뭘 선거를 해. 그러니까 국민들을 계속 화나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인물들 중에 내란과 그나마 좀 관계가 그러니까 양양자 없네. 양양자 하나. 양양자 없다고. 양양자 유정보 네. 아니요, 유정복은 저기 명태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이철우도 관계가 있고. 이철우도 관계가 있네. 홍준표- 한동훈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 USB 있을 거예요. USB 네. USB 네. 그 안에 뭐가 있느냐고요? 아니 USB를 전달한 언론사와 예.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기 명태균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특별히 김건희하고 굉장히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률적인 일, 그리고 또 검찰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카톡으로 나오지. 주고받은 메시지 그게 그러면 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직접 한동훈이 명태균 씨하고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없는데 제가 김건희와 명태균의 커뮤니케이션 중에 한동훈과 관계가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거 얘기고 또 네. 김현 의원님 얘기하는 건 또 딴 얘기예요. 딴 얘기야, 딴 딴 얘기죠. 거야. 근데 딴 뭐 얘기예요. 그렇고 예, 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김문수 없잖아요. 김문수가 없는데 전광훈하고 정광훈 목사만 보면 막 우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김문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속의 명태균. 영향에서 자유로운 그 무속보다 훨씬 센 하느님도 혼내는 네. 그런 정광훈 목사가 배우다. 네, 혹은 네. 손을 잡고 있다. 그게 네. 김문수니까 네. 저기는 이제 이인에는 확실히 살아남는다. 그럼 정광훈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예. 이번 주 다음 주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문수가 그런데 계속해서 정광훈의 지지를 얻고 갈 수 있을까요? 정광훈 목사가 계속해서 김문수 옆에서 서 있을까요? 줄타기를 할까요? 에이, 김문수는 아무튼 정광훈 없으면 막 울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선긋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도 당에서 후보를 하나 내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가려고 더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웃기다. 누가 나와도 재밌네. 예, 웃기기도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쨌든 과거에 집권 여당이었고 지금 원내 제2당 아닙니까? 네. 그 2당의 후보를 쭉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보수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정말 나와서 내가 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없어요. 얘기가 없어. 네.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재명 얘기만 해요. 이재명 얘기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경원 나와서 한동훈 얘기하고, 한동훈은 나경원 얘기하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양양자 씨는 또 왜 나오셨는지, 거기에 왜 가 있는지는 참 웃기다.
웃겨. 정말 판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MBN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은 한덕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현재 출마 의사가 없다. 현재. 하지만 국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 크게 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출마 결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네. 하나만은 한 말 계속 하는데 하나마나 계속해서 간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한덕수는 자기가 안 나서겠다. 그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시장 가려고 했어요. 예,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인 게 예. 그 국민의힘도 다 웃겨요. 제가 권성동도 웃기는 이유가 예.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하니까 국정 안정을 저해했대. 그럼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기 위하여 대행 그만두면 그건 국정 안정에 저해가 안 됩니까? 되죠. 정말 한심한 얘기 드리고 네. 그리고 한덕수는 진짜 제가 보기에 저렇게 간이나 보고 이 간철수님이 지금 한덕수에 뒤지고 있어요. 그렇지, 간 그렇지. 본다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출마 선언 먼저 했잖아요. 네. 아 참.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는데 근데 한덕수 최상목은요. 헌법을 위반한 사람들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로만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잡아가야 돼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덕수가 최상목이 아직도 내란 2인자 3인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내란 중이라는 그 상황을 그래서- 여실히 증명합니다. 그래서 재판관 2명을 직무대행이 네.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탄핵 심판에서 다 그 면죄부를 받기 위한 네. 그런 이미 보험을 들어놓은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완규 이런 사람을 헌재에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아니, 우리가 뭐- 싸우자는 거죠. 우리 그 방통위의 이진숙, 네. 보수의 여전사, 극우의 여전사, 예. 그다음에 최초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그리고 유희림은 오래 전이고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민영삼, 네. 후바코, 계속 그다음에- 알박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낙하산 보냅니다. 신동호 EBS 사장, 박장범 KBS 파우치 네. 이런 인사를 보면 그런 지금 뭐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네.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 그다음에 호위무사. 예, 자기들한테 충성한 사람에 대해 자리 챙기기 뭐 이런 거니까. 네. 네. 참 근데 저런 우리는 국민의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내 논평을 보니까 네. 김문수는 자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네요. 아니 지금 다 그런 것 같아.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맥 빠져. 네. 저게 제일 웃기다. 네. 제일 웃긴 다 웃겨. 주가 조작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저거 주가 조작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딱 어. 떠오르고요. 네. 어처구니 없다. 맥 빠져. 주가 조작 같은 거. 너무 웃기고 있어요. 네, 진짜. 진짜.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정당입니다. 내란의 주체 세력이에요. 아니 1호 당원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고 저 해산해야 돼요. 해산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웃기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그 내란 세력 종식을 확실히 걸고 네. 쭉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내란범들이 내란 2대장, 3대장들이 어디 가서 간 보고 있고 어디 가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아유. 내란 주체 세력들이 다 나가가지고 맥 빠져요. 어처구니 없어요. 주가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아니 있지만 그리고요 저 이 한덕수가 분노가 한덕수가 노리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한덕수가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아. 한덕수가 노리는 건 민주당이 탄핵해서 주가 올려달라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방정식을 좀 고차 방정식을 잘 풀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풀어도 무조건 잘 풀 텐데 그런데 아무튼 저들이 하는 행태가 너무 웃겨요 진짜. 아우. 가소롭고요. 자.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자, 두 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최강 시스터즈 두 분 참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